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회 사무처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했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의회 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휘웅 의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기준 의정담당관입니다. 박진영 홍보담당관입니다. 임동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사무처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2022년 세출 예산 현황,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회 사무처 일반 현황입니다. 의회 사무처 직제는 1처 3담당관 6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77명에 현원 77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담당 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95억 6천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의회 운영 예산이 43.9%인 42억 100만 원이고 행정 운영 경비는 56.1%인 53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금년 의회 사무처 주요 추진 과제는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인사 복무 제도 마련 등 총 9개 과제입니다. 먼저 5페이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인사 복무 제도 마련입니다. 금년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됨에 따라 인사위원회 운영과 정책 지원관제 도입 등을 통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기반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의회 기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정 전문성 강화 및 대안 제시 능력 함량입니다.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원 연찬회를 상하반기 실시하고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운영 및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위탁 교육을 최대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점검, 민원 및 현안 사항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의원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다양성 및 교류 강화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이해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를 찾아가는 시민소통데이를 운영하겠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설과 추석맞이 위문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도 의회와 우수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고 의장협의회 및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통해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 타 시도 의회 간 의견을 공유하고 우리 시 현안 사업 건의 등 시민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 및 의정 지원입니다. 금년 회기 운영은 6회 117일로 이 중 정례회는 2회 63일, 임시회는 4회 54일입니다. 연간 회기 운영 계획의 사전 예고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계획적인 의회 운영으로 의원님들이 시정을 꼼꼼히 살피는 데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정 지원입니다. 조례안, 예산안 등 의안 처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록, 회의 자료 등의 의정 기록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합리적인 시정 견제와 감시로 신뢰받는 의회입니다. 시정 상시 견제와 합리적 대안 제시를 위한 시정 질문과 서면 질문, 5분 자유 발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적정성을 살피고 나아가 시정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의회가 되도록 행정사무감사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이고 투명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청원, 진정 등 시민 고충 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위상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2021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통해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이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입니다. 의정활동 언론 보도 지원 강화로 시의회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의회에 대한 지면 및 인터넷 배너 홍보를 하고 신문, 방송, 라디오,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겠습니다. 의정 뉴스를 제작, 송출하고 의정활동 현황을 수록한 의회 소식지를 제작하여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실에 발맞춘 모바일 중심 소통 강화를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홍보대사 및 소셜미디어 홍보단을 구성 운영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이 없는 친환경 회의 문화 조성입니다. 본 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고도화 구축 및 의원 인트라넷 운영 활성화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종이 없는 회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여 의정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자료 수집 및 검토안을 작성하고 의원 입법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법평가위원회 분기별로 운영으로 내실 있는 자치법규 관리, 정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입법 사례, 입법 동향 등 주요 입법 정보는 물론 의회 소관 조례 및 지방자치 관련 법령 재개정 현황이 즉시에 의원님들께 제공되어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역량 강화 및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먼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입법, 법률고문 운영 및 의원 주간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개최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입법 서비스 제공으로 완성도 높은 입법 지원은 물론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책 연구 지원 및 자문 활성화입니다.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구활동 경비를 지원하고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제공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별 정책 연구 용역을 수행 지원하여 의원 의정활동의 일환인 정책 제언, 자치 입법 등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의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자문위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자문 체계를 운영하여 행정, 환경, 산업, 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하시는 분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로입니다.
의회 앞페이지에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5페이지죠. 업무보고에. 이게 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을 위한 인사 복무제도 마련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능력 성과 중심 인사 기반 전문성 역량 강화 소통과 배려 인사 문화 조성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하는 거는,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이게 여러 가지 인사면이나 복무제도 면에서 조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려요. 결국 그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채용을 우리가 바로 하죠. 승진도 이제 바로 여기서 승진한다 아닙니까? 외부 채용이 우리 77명 중에 몇 명 됩니까, 이게? 외부 채용이, 계약직이. (77명) 중에 일반직 있고 계약직 있잖아요. 정원 77명. 11명입니다. 현재는 11명입니다. 현재 11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사권을 독립을 하면서 핵심은 채용과 승진, 인사 배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거고, 다양한 우리가 또 계약직을 채용을 하고 하다 보면 또 정실 채용이라든지 정실 승진이라든지 정실 인사나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 시민들로부터. 그래서 인사권 독립에 따라 가지고 처음부터 그게 채용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인사나 여기에서 흔들려 버리면 전체가 다 흔들려 버려요, 이게. 그 부분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아주 철저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조직 운영도 진단을 좀 종래 하던 방식대로 하시지 말고, 실제 조직 운영을 정확하게 좀 진단하시고, 그 성과를 조직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대개 뭘 하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또 지나고 보면 처장님도 다 모르실 겁니다. 왜 이리 업무 분장만 했지, 그 분장에 대한 이 각자 개개인의 어떤 일에 대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잘 모르실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성과 관리나 또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사람을 한 군데 조직 만들어 놓고 그거 배치해 놓고 일이 있든 없든 하고,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콩나물 시루가 아무리 비잡아도 누워 큰 콩나물은 그대로 누워 큰다 안 큽니까? 시루가 비잡아도. 그래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탄력적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아니면 거기 정착이 좀 될 때, 제도권에 좀 잡아갈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또 의원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조직이 이래 돼 있어 안 됩니다 하시지 말고,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복무제도나 이런 거를 거의 보면 집행부의 복무제도를 뺏기다시피 해가지고 따가와가 거의 다 되게 만드는데, 복무제도도 좀 획기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이 있고 다 공무원법이 있죠. 있는데 획기적으로 한번 바꾸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복무 형태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간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근무 시간도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우리가 회기가 있을 때 없을 때, 그래서 일반 우리 집행부에 하는 복무 제도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하는 것에 좀 벗어나서 국회나 또 다른 시도, 다른 나라에 이런 걸 벤치마크를 하셔가지고, 실제 우리 의회라는 거는 또 정회 기간이 있고 회기 기간이 있고, 또 물론 정회해도 또
회의가 없어도 또 뭐 다른 거 잠 정리도 해야 되는 기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재택근무나 또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좀 실용적으로 현실에 맞게 운영해 달라는 지평과 똑같이 하지 말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인사권이 독립되고 나서 이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주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인사위원회도 구성하게 되는데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위원이 절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들이 조직권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향후에 이제 뭐 부분적으로라도 조직권을 가져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조직을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성과 관리에 기초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인사까지 장기적으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복무 제도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그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집행부를 따로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 뭐 의회의 특성에 맞게끔 그 의회 의원님들은 이제 회계가 있고 비회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뭐 시간 선택자라든지 재택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각종 뭐 복무 제도 같은 걸 뭐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그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이게 운영을 하시면 사실은 이 공무원도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는데 제도적인 복무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솔직히 의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 영역이랄까 그걸 좀 분명히 많이 잡아놓으셔야 돼요. 이 바뀌면 초창기 의회 때도 그런 이것도 뭐 의원들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래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고유의 어떤 그 권한을 직원들이 또 직무에 또 남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너무 해가지고 또 직원들이 또 어떤 그 직무에 아닌 걸 직원들이 또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의회는 의원들은 어느 정도 이게 다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하는데 지금 내년에 의회 다시 들어가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직원들과 의원들 간에 그러다면 결국 마찰이 또 생겨요.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의원님 이걸 해야 됩니까? 그건 의원님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을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가 운영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의원이 해야 될 건 하고 직원이 해야 될 거는 뭔지 또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는 뭐고 뭔지를 안 하시면 또 내년에 의회가 구성이 되면 또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직원들의 마음을 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한번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요. 운영 가이드라인이랄까 이런 걸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의원님들한테 기준이 우리는 이래 돼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시라면 물론 뭐 기본적인 건 다 알고 계신데 가다 보면 좀 뭘 이런 걸 또 시키려고 하고 또 뭐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만회가 저 다음에 회기가 되더라도 그 충돌이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이 또 어떤 자존심 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걸 미리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뭐 특히 이제 선거 끝나면 뭐 일부 또 개편될 수도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의원님들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직원들의 할 수 있는 뭐 재량의 범위라든가 이런 걸 법적 근거 그런 걸 좀 명확히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가 뭐 다바퀴가 다 새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그래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의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예, 장민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윤정로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 중에 좀 보완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실 그 의회, 특히 뭐 운영위원을 포함해서 의회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한 4년간 현장에서 몸을 담으면서 느낀 부분이, 과연 의회에서 정말 그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보조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사실 듭니다. 지금 앞서 우리 윤정로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업무를 칼로 무 자르듯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내 일이냐. 그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의회의 역량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어떤 그 의정 활동을 어느 정도로 보좌를 해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지난 4년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러 재선 의원님들이나 구의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경험이 있어서 잘 찾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능이 사실은 알면은 찾아먹고 모르면은 활용을 못하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말 기준이 서야 앞으로 의회도 제대로 된 어떤 그 역할을 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직 관련해서 아까 개방직이 11명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임시직 별정직 속으로 되어 있는 속기사분을 말씀하시나요? 방송은 방송직이고요. 속기직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차이가 뭐죠? 임시직은 거기 지금 계략적으로 보면은 전문위원실에 임기제 한 분씩 다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스피치라이터 한 분 계시고, 네? 스피치라이터 글 쓰시는 분, 의장님 축사 글 쓰시는 분, 스피치라이터 그분이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임기제 7급입니다. 네, 임기제. 네. 그다음에 사진 촬영하시는 네. 한 분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의장 비서실에 별정 6급 한 분 계시고, 5급 하나 계시고 6급 하나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옆에 계시는 입법 정책 담당관님도 네네. 개방이시고, 그다음에 입법 정책 담당관실에 사무관 한 분 여기 계십니다. 이용도 사무관 한 분 네. 계시고, 그다음에 시간 선택제 한 명 지금 홍보 담당관실에 SNS 담당하시는 분 계시고. SNS. 예. 이제 끊었어요. 11명. 지금 앞으로 뽑아야 될 2명하고 시간 쓰기 3명하고 5명은 아직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조직권 아까 앞서 우리 처장님 말씀하셨는데, 조직권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뭐죠? 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구라든지 우리 기구를 한 과를 하나 늘린다든지 정원을 늘린다든지, 이거는 아직까지도 집행부의 조직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언제 넘어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지방의회법이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국회처럼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에도 지방의회법이 생겨야 알겠습니다. 조직권하고 예산권이 다 넘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인사 5급 이상은 통합인사를 하고 있죠. 5급 이상도 기술직만, 통합인사. 행정직은 자체 인사를 다 합니다. 우리 의회 안에서. 예. 제가 임기제하고 요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은 앞으로도 이제 추가로 더 채용을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울산 의회가 사실은 집행부의 한 부서만도 못 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못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업무 역량이 그렇습니다. 업무가 축적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사도 해야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되고, 인사도 앞으로 이제 인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하셔야 되는데, 저는 성과 지표를 꼭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성과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아니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 찾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새로운 의회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울산시 의회가 지금 많이 부족한데 다른 우리보다 좀 더 앞서 있는 의회의 기본적인 것은 다 가져와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집행부에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기본적인 걸 가져오셔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물론 7대 의회까지 축적된 자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노하우도 있을 건데 그 노하우를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지금? 우리 활용할 방법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과 지표도 있어야 되고 그런 그 우리 울산시 의회만의 앞으로 뭐 앞선 의회의 어떤 장점들을 가져온 제도도 분명히 이거를 의원들이 찾아서 뭐 선진지 견학하듯이 보고 와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은 지금 7대 때 가서도 똑같이 남의 의회에 가서 보고 온다는 것도 사실 우스운 거예요, 사실은. 벌써 이게 울산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도 우리가 그만큼 준비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의회가 집행부에 복속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아무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게 결국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권한과 힘을 키워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지금 의회에 계신 여기 계신 분 그 집행부에서 의회의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들이랑 우리 그 의회 집행부가 같이 한 몸이 돼서 의회의 어떤 역할이나 위상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이런 준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준비들을 의원들이 요구하기 전에 일단 돼야 되는 게 첫 번째 저는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성과 지표, 여러 가지 의회 제도 많이 좀 가져오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상임별로. 사실 이 부분도 이게 이제는 의회가 이게 뭐 한간 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 새로 이제 두 번째 여기 의회를 맡으셨으니까 전문위원회가 지금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날 집행부에서 이게 보건지 거짓말인지 의원들이 질문하는 어떤 질문의 수준을 봐가면서 자료를 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는 만큼 답을 주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롱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게 스포트를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시현 의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네, 김시현입니다. 그 업무보고 현황을 보다가 지금 정책지원 담당관이 생긴 거죠? 이거 답변을 누가 해주시나요? 정책지원 담당관이 지금은 올해는 5명, 내년에는 6명이 지금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행정 6급 3명이 발령을 받아 있고 임기제 6급 2명은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책지원 담당관의 역할이 어떤 건가요? 담당관이야. 담당관들은 그 의원님들의 시정 질의서 및 서류 제출 보고 작성, 그 뭐 자료 취합, 분석 지원을 하고 의원 주간 뭐 공청회나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자치 입법 초안 작성이 뭐 이렇게 할 때 어떤 그 검토해드리고 그 정도 주가. 그거는 앞서 입법정책관 1담당, 2담당 있을 때 했던 업무 아닌가요?
아주 우리가 입법 정책 담당관으로 있을 때 1, 2때는 그 의원 입법 초안 검토 의뢰서가 네. 우리 입법 담당관실에 접수된 이후에 했고 지금 정책 지원관이 하는 일은 그 전에 네. 그 일을 합니다. 그럼 지금 정책 지원 담당관이 하는 업무는 이전에도 의회에서는 하지 않았던 업무인 거네. 새로 들어온 업무인가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전에는 전문위원실하고 네. 같이 했지.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짚고 싶은 건데 네. 정책 지원이 필요했던 이유가 예를 들면은 뭐 토론회든 공청회든 할 때에 그 전문가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전문가들이 있는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정책들이 울산에 있었는지 타 도시에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어떤 벤치마킹이 가능한지 이런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고 좀 공부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게 정책 지원 담당관이라고 보는데 토론회 개최, 뭐 심포지엄 뭐 이런 거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해줬었던 거고 입법의 그 입법 과정에 검토하는 것 또한 충분히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네, 지금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타실은 어떤지 그렇게 할 인력이나 이런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법 정책 담당관실은 솔직히 말하면 입법 지원에 관해서 입법 초안 검토서가 의뢰된 이후에 거기서 일어나는 간담회나 뭐 이런 거를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책 지원관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정책 지원의 업무를 다시 고민할 수 있나요, 처장님? 예, 운영하면서 뭐 근본 틀이야 못 바꾸더라도 네. 부분적으로는 융통성 있게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뭐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다시도 이 중요 정책 벤치마킹이나 그다음에 자료 수집 분석 이런 거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의정 자문위원 운영도 조금 묻고 싶은데 누가 답변 주시나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가장 어려웠었던 것이 저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위원들이 부족했다는 생각이거든요.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상권위 자문을 구할 때 또는 행자위 업무를 자문을 구할 때 저희 의정 자문위원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너무 안 됐었어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라는 규정 하나가 너무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한번 업무를 해본 사람도 전문가에 포함되는 건가? 행자위가 너무 엄청 방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를 친다면 그럼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 작년에 우리 사무감사 때 지적해 준 대로 네. 전문위원들이 확대 의미하고 그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정하나요? 조례 개정하나요? 예. 예. 그럴 때 지적했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말씀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저희가 15만 원 검사위원을 15만 원 일당으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근데 계속 왜 돈이 이렇게 많냐, 하는 업무가 뭐냐 이렇게 언론에서 질타가 이어지는데 사실상 금액 정도의 업무를 받아서 한다면 전혀 질책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 이런 쓴소리가 나오는 게 좀 올해는 개정돼야 되지 않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15만 원을 올렸던 이유는 너무 하는 업무 량과 짧은 기간에 해야 되는 업무의 그런 거에 비해서 10만 원이랑 너무 작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10만 원 가지고 여기 결산위원 안 온다라는 것 때문에 금액을 올려서라도 조금 질 좋고 조금 편안하게 일했으면 하는 그리고 또 지원해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게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이 좀 또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조례를 개정을 하던 뭔가 시스템을 고민하던 사실상 7일까지 결산위원으로 계속 있으라고 해도 있지 않잖아요. 저희 시스템에 결산위원 할 때. 결산위원.
예, 뭐 예. 각종 수당 규정은 전부 결산은 사실상 집행부에서 처리를 네. 하고 있고 수당도 저희들은 이제 결산 검사위원만 10명만 선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그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집행부가 결정하는데 참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돈만 주고 저희들이 돈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저희는 뭘 하나요? 집행부에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결산 검사를. 저희들은 결산검사위원을 의장님이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임의 의무밖에 없나요? 예, 선임이. 그래서 거기 끝나고 나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또 결산심사 보고가 잘 잘 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감리 감독은 누가 하나요? 그거는 이제 그 결산검사가 각 네. 상임위원회별로 또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또 지적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결과만 보고 저희가 그래서 결산검사 올라온 거를 네.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안 거기서 했다고 하면 빠꾸 시킬 수 있나요? 아니, 빠꾸 빠꾸 한다 좀. 예, 또 거기서 개선 방안을 찾아내고 네. 또저 방향을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구 시켜서 검사를 하라고 할 수 없으니. 결산검사는 과정- 수정이 아니고 성인이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과정부터 저희가 예. 좀 잘한 예. 그거는 우리 또 시스템에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제 1차 정례회 때 네. 결산검사 끝나는 결과를 가져오면 네. 거기서 또 잘잘못을 그래서 뭐 아니 잘잘못을 따진다고 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미 진행되어 와 버렸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거는 그 저희 상임위에서 하고 뭐 하고 한다 하지만 이미 지나온 과정들은 어떻게 잘했니 못했니 왜 그리고 일당이 수당이라는 게 하루에 저기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검사실에 있어요? 그럼 좀 왔다 갔다 하는 면도 있고 네. 그것까지 다 뭐 체크해서 몇 시간 앉아 있으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수당도 주고 잘하는 컴퓨터도 대여해주고 그래서 4층을 다 쓰지도 못하게끔 하잖아요. 예, 그게 그거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거에 만약 그 모든 걸 다시 리셋하거나 상임위에서 잘못됐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맨날 보면서 관리 감독하고 상임위에서 결산 잘했는지 볼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지 않나요,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여기 결산검사에도 우리 의원님들 3분이 또 들어갑니다. 네, 그 사람이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뭐 거기서 잘못되는 거 있으면 네. 지적도 할 수 있고 개선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결산검사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여기 사실상 관리감독은 집행부에서 하거든요. 나중에 여기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의회 넘어갔을 때 우리가 콩이 아니, 다 근데 파지.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자기가 쓴 거를 결산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관리 결산검사위원이 네. 공무원에 아닌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예, 어쨌든 제 의도는 어쨌든 예 반영되도록.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백운찬 부의장. 예, 이선봉 사무처장님 또 우리 이제 또 한 개 과가 생겨서 생겨서 4개 담당관 제도가 생겼는데 새롭게 또 우리 의회가 이제 좀 의회 독립되고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에 뭐 송철호 시장님 또 노키 교육감님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참 그렇구나 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독립이 되었구나 하는 걸 거기서 제가 느낄 정도로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독립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 의회 직원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우선 홍보 담당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홍보 담당관은 그냥 우리 그 내부적인 홍보 담당만 하는 건 아니죠. 그 우리 의회 활동들을 대외에 알리는 것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알릴까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 분장해 보면 대외 언론사나 이런데 대외 언론 협력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제가 보니까. 처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그냥 우리가 막 홍보하는 거 말고 대외 언론들을
우리가 좀 협력해서 그들과 같이 좀 상호 협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팀이 지금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나 다 대외 협력팀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 이 홍보 담당관실에는 반드시 대외 언론 협력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홍보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그죠? 또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그렇죠? 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더 어떻게 하면 더 언론들이 우리 의회를 더 이렇게 잘 홍보하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체크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그게 업무 분장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홍보 담당관입니다. 예. 지금 우리 업무 분장에는 뭐 대외 언론, 대외 협력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지금 홍보팀에서 네. 전체적인 언론, 대외 언론 업무를 지금 하고 있죠. 맡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분명히 적시해서 책임과 역할과 권한이 좀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좀 강하게 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해달라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장을 쭉 펼쳐놓으면 이 역할과 권한과 책임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누구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일이 밀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실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의정 담당관, 입법정책 담당관에서 이제 입법 활동을 보조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온 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이잖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전문위원실이 너무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너무 많은 사실은 일정 부분 의정 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들도 전문위원실에 거의 맡겨지고 막 이렇게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좀 업무 분장이 조금 나누어지고 책임과 역할과 권한이 조금 서로 딱딱딱 맞추어지고 했으니까 전문위원실은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검토보고서의 충실, 내실화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검토보고서가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전문위원실이 일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상 의원들이 전부 다 전문위원실에 있는 그 차석이나 또 우리 주무관들을 그냥 아주 그냥 혹독하게 요구하고 하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입법정책 담당관이 역할을 많은 부분이 지금 가져가지고 했으니까 검토보고서가 지금까지 했던 검토보고서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우리 의원들이 그거 받아줄 수 없다. 정말 검토보고서를 하면요. 제대로 예산 추계까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검토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그 의안을 심사하고 해야 되는데 검토 보고서가 거의 이 검토 보고서나 저 검토 보고서나 대부분이 다 사료됨으로 끝나요. 검토 보고서는 이래서는 안 되죠, 그죠? 꼼꼼하게 그렇게 사료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또 반대되는 측면도 제시가 돼야 되고 또 긍정적인 측면이 제시된다면은 조금 또 어떤 부정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도 제시가 같이 돼줘야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검토 보고서 내용 및 자료 충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 달라. 좀 그렇게 처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 꼭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활동 홍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홍보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활동 홍보의 예산을 보니까 약 6억 5천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죠? 물론 너무 적어요. 제가 다른 의회에
이렇게 홍보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홍보하는 거 말고도 그죠? 대언론사를 통한 홍보 비용이 따로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우리 의회 또는 우리 의원들의 입법 정책 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의회 홍보는 제대로 뭐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의 어떤 정책 활동이나 입법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제대로 지금 홍보를 못 하고 있는 게 우리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껏해야 우리 의장님이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이제 의회 이렇게 좀 언론사에 노출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건 있는데 나머지는 다 개인 그 의원들의 어떤 그 개인기로 인해서 그냥 하고 있는 상황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고 확보할 수 없다 치면 효율성을 좀 기해서 우리 의원들의 어떤 그 정책활동, 입법활동들이 언론사나 이런 데 협력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좀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 홍보 의정활동 홍보를 조금 더 한번 다양화하고 좀 효율성 있게 좀 해봐 달라. 이거 지금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어떻게 방법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요구를 합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또 있네요. 정책 연구 지원 및 자문 활성화 이것도 지금 우리 의원 연구 단체가 13개 지금 돼 있습니까? 예. 근데 이게 한 의원님이 정책 연구 회장을 맡고 있는 중복 맡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분이 많이 맡고 있는 한 3개씩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 3개씩, 많은 분은 3개씩이고, 그렇죠. 고은 의원이거든, 1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저는 회장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 가서 포마시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발 빠르고 열심히 하는 의원님이 많이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과연 한 의원님이 정책 연구를 3개씩 4개씩 책임지고 가지고 그거 제대로 효율성 있게 충실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의문 좀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건 좀 조정이 필요하다. 한 2개까지야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3개, 4개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그냥 안 하고 있고 이거는 조금 그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새해에는 한 2개 정도까지는 의원님들이 정책 회장을 연구회 회장을 하더라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 되고 조금 고루고루 나누어서 효율성 있게 또 서로의 달란트들이 좀 잘 이렇게 분배되어서 최대의 효능감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의원님이 너무 많은 일을 맡다 보니까 번아웃되고 막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운영의 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 제가 잘 모르고 의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갑니다. 네. 그 개선 방향을 검토해서 네네. 그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의원님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걸 저희들이 이제 좀 합리적인 방안은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거의 저희들은 반강제로 어떻게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아니요, 기간을 좀 많이 줘가지고요. 기간을 좀 많이 주고 2개 된 사람은 우리가 언제까지 기간 마감이니까 연구단체 신청해서 들어오실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2개까지만 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상의 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새해에 의욕적으로 우리 또 경험 많은 이선봉 처장님이 오셔서 새롭게 우리 그 의회도 좀 의회 사무처도 새로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임해 주시고 또 올해는 특히 선거가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마음속으로도 그렇고 분주하고 이렇게 손에 일이 잘 안 잡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무처가 좀
중심을 잡고 의원들을 적극 지원해서 좀 효율성 있는 의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뭐 한 말씀만 보태자면 검토 보고서를 충실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사실 이제 검토 보고서라는 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각종 예산, 결산, 무슨 정책, 그다음에 조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냉철하게 분석해가지고 문제를 팍팍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 문제 없다는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전에 직원들 소속이 집행부 소속이다 보니까 심한 말을 못하니까 눈치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나 의회나 대부분의 시도 공통적인 문제인데, 이게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적하고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고 이 역량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보고서를 만들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무슨 기대 효과니 목적이 있고 좋은 말만 잔뜩 넣어놓는데 이게 사실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검토 보고서도 결국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흘러가는데, 그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인사권이 독립됐다 보니까 집행부 눈치 보는 건 상당히 줄어들겠지만은, 또 하나는 문제를 분석하는 날카로운 시각과 역량, 이것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보고서에도 충분히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빠져 있거든요. 그분 원님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팁을 하나 좀 드리면, 사실은 국회에도 전문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전문위원들이, 입법 전문위원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어떤 하나의 정말 법률 한 줄을 개정하기 위해서 검토 보고서를 보면 엄청난 양의 내용들이 다 수록되고, 그거 하나만 보면은 어떤 정책이나 법률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수준의 자료가 제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약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인사권 독립도 됐고, 그야말로 사무처장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두 분이 이제 하는 거니까 제대로 이제 자율적으로 우리가 독립이 됐다는 그걸 그럼 검토 보고서에서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나타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뭐 가지고 싸우고 나가겠습니까? 나갈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검토 보고서. 지금까지는 일일이 의원님들이 그거 다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처장님이 필요하다면은 검토 보고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훈련도 좀 교육도 좀 시키시고, 연수 이런 것을 통해서 국회의 전문위원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배치마켓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강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는 다른 어떤 장소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검토보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기회에 또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장님, 검토보고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 운영을 하시면서 집행부에서 허위, 거짓말, 위정, 허위 공문서, 허위 문서, 허위 자료 제출, 허위 정언, 한 거 팩트 체크가 된 게 있습니까? 혹시 몇 건입니까, 그게? 허위로 정언했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거나, 허위로 보고했거나, 허위로 진술했거나, 의회에 와서. 따로 그런 걸 통계로 내놓은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회에 와서 거짓말로 전언을 하고 진술을 해버리면 의회 이거 완전히 의원들 쪼다예요, 다. 집행부에서 거짓말해보고 그거 속아 넘어가고 의원들은 이 덩치들만 앉아있는 거지, 지금. 이런 사태가 우리 의회에서 되고 있는데, 검토보고도 제대로
팩트 체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회 와서 거짓말하면 그 감사 행감장에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이죠. 행감장이 아니고 일반 조례나 제정이나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그거는 뭐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거는 위반이 되는 게 없습니까? 그거는 뭐 의정 활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을 의회 와서 거짓말해가 의원들이 판단을 흐리게 잘못되게 하고 그래서 그게 조례 제정이나 거기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연시키고 그 자료가 보면 또 온 자료가 허위로 거짓으로 돼 있어도 그것도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팩트 체크가 안 되고 그 검토 보고서가 시장님에게도 보고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시장님에게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허위 공문서 작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까? 예, 뭐 허위 공문서 작성 같으면 형사처벌 바로 되는 거죠. 물론 그게 그렇지요. 단순한 실수인지 뭐 고의 과실인지 그거야 따져보겠지만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른데 답변을 받고도 그걸 거짓말을 했을 때 그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 보고하는 거 하물며 사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에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도 허위 공문서가 작성이 되고 또 의회 와서 진술하는 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의원들은 그 말을 믿고 또 일을 그르치고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저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도 우리 전문의실이나 어디에서는 팩트 체크가 안 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일일이 의원이 자료를 찾고 해가지고 행안부에 묻고 다 물어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집행부 눈치로 본다는 것도 좀 있겠지만은 그건 눈치 개념이 눈치 개념이 아니죠. 예, 뭐 고의보다는 아마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눈치 개념이 아니죠. 잘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질의해가 공문을 받았어요. 답변을. 무방하다 해도 여기 와서는 의회 와서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어디 물어봤는데 위법이라 하더라. 거짓말하고 의원들은 그걸 가지고 또다시 재생산해서 위법을 왜 합니까 하고 이게 우리 의회가 웃기는 일이에요. 시문날 일입니다. 제가 그걸 오늘 이야기 안 하려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의회에 모든 자료가 오고 그거 하면 다 팩트 체크를 해야지. 그럼 의원들이 전부 다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그걸 이게 사실인지 의회 업무 보고하는 이것도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처장님 보고하시는 거 사실 맞습니까? 물어보고 또 해야 돼요. 그럼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는 업무 방해에 해당됩니다. 또 의정활동 방해에 해당돼요. 이런 문제들이 의회에서 앞으로 독립을 했으니까 팩트 체크를 하시고 지금 요런 가운데 특히 집행부에서 부동이 들어오는 거는 엄정하게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집행부에서 부동이 들어오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하고 그걸 이제 의원들이 열체가 이제 나서가 팩트 체크하고 전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그 속에는 그대로 또 집행부 하는 의견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그게 마무리하시죠. 시간 나죠. 마무리하시죠. 배우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금은 그 이상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진짜 의정생활 3년 이래 하면서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은
의회 가서 거짓말 한다는 나는 그 답변 자료를 보고도 그걸 보고도 내가 대놓고 거짓말하는 난 처음 봤어요. 그걸 나도 그런 그 똥배짱은 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나 아무래도 그리고 의회 가서 진정 그 한다는 난 상상도 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백운찬 의원님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그 문제를 의의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곁들여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하실 때 특히 집행부와 의회와 논란이 있는 부분에서는 검토하시는 분이 팩트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그 의원의 주장을 왜 그런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검토 의견에서 입니다. 제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담당 과별로 타 시도 우리 뭐 17개 시도별로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도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고 결과서도 좀 만들어서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를 만들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꼭 이야기하시는 게 있죠. 이제 뭐 의회가 규모가 서울하고는 다르다 이런 걸 하는데 의회 의원 수나 직원 수하고는 별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는 기능은 다 동일합니다. 예. 의원 수가 22명이라고 의회 기능이 줄어들고 의회가 100명이라고 의회 기능이 늘어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집행부에서 업무에서 관행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의회에서의 업무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연장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분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그 있죠. 업무 처리 기한이라는 게 존재하죠. 예? 그러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3일 후에, 일주일 후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음 달에 필요한 일을 하면은 다음 달까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하면 되는 일을 하고 또 다른 일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다음 달에 해야 되니까 다음 달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안 오죠.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부터 이제는 좀 탈피를 좀 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정 질문이나 이런 서면 질문, 5분 발언 이런 데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의 지금 답변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 답변이 부실하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고 실행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냥 담당 과의 7급, 8급 주무관께서 답변서를 작성해가지고 해당 국의 국장님에서 정결 사인받아서 보내죠. 정말 그 실국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그 답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 정말 보셨다면 그런 답변이 올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개선해달라는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면 강제적인 규정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실제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만들든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출을 안 해주고 막 이런 게 많은데 그 제출할 수 있는 명문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공개 비공개 이런 부분 때문에 주니 못 주니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비공개에 대해서 의원 서약 필요하다면 의원 서약 공개 비공개에 대한 의원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야죠. 자,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부분인데 담당 역할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느 분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다 인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정 쪽에 질문을 했을 때 내 업무가 아니라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럼 이 업무는 홍보 쪽이 담당이니까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홍보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에서는 그 답변이 딱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게 좀 업무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답변이 올 수 있을 때까지 그 부분을 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냥 관심 뭐 꼭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도라고 저는 봅니다. 또 추가적으로 장현호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그 의회에서 지금 인트라넷 운영 활성화하고 있는 부분 지금 여기 내용대로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인트라넷 예, 의원님. 그 조례 같은 경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의원들한테 사인 받으러 가야 될 때 이거를 대체 지금 현재 가능합니까? 예, 지금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요 사용법에 대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주 중으로 그 사용 설명서하고 담당자 직접 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또 한 가지 그 줌 회의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지금 비대면 회의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나라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영상 비대면 회의는 가능한 한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제 직원들 뭐 교육도 좀 하고 해가지고 언제 구성이 됐죠 이게? 요거는 따로 저희들이 별도로 구축한 건 아니고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나라 이용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제 문제가 이 시스템을 뭐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동시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어렵고. 아니 그게 무슨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동시에 운영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참석이 좀 불가하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그런 쪽으로는 안 되고. 그렇게는 안 하고 만약에 그냥 온라인으로 다 들어와서 회의는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이건 언제부터 가능했죠? 지금 2월 달부터 가능하고. 2월 달부터 가능한 겁니까? 이게 무슨 시스템이 뭐 하울링 문제 때문에 뭐 장비를 더 추가해야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 제가 왜 물어봤냐면 최근에 회의를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줌 회의를 하니까 준비가 안 됐다고 그때 이야기하셔가지고. 예. 이게 작년 연말에 우리가 회의 규칙이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2월 7일부터 뭐 사용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좀 다 안내를 했고. 일단 두 가지 다 가능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좀 윤정록 의원님 또 우리 백운찬 의원님 이야기한 부분하고 제가 이걸 우리 의회가 사실은 카드가 없어요.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데 오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검토 의견서 부분에 팩트 체크를 하는 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회 사무처가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카드가 될 수가 있겠다. 예, 그거를 좀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항상 느끼는 게 의회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의회가 뭐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그죠? 그리고 공로나 정보 공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집행부한테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화 해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같이 견제 감시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앞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회 사무처장께서는 오늘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해 주시고 또 제도에 대한 부분은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제안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2021년 12월 16일자 부정척탁 및 건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국내 농축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하여 그 가액 범위를 2배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 또한 위원회 제안으로 본 위원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안의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 규정의 규칙을 의회 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는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